양정철이 지금 미국으로 조만간에 떠난다는 겁니다. 문갈이 취임 직후에 양정철이 뉴질랜드로 떠나고 이호철이가 티벳으로 떠나고 그런 다음에 양정철이는 그 이후에도 뉴질랜드, 일본, 미국 등을 밖에서 떠돌다가 지난번에 이제 총선 앞두고 들어왔지요. 그래가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총선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윤석열 사태가 벌어지면서 양정철이 윤과의 라인이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주준우까지 등장도 했습니다. 이 양정철이가 굉장히 문정권으로 보면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1등 또는 2, 3등 안에 나오는데 그 윤석열이 지금 사실상 보수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일부 여권 지지자, 중도층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의 배경에 양정철이 있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완전 폭탄이 하나 있다. 이렇게 지금 문갈이 쪽으로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양정철은 어쨌든 이중 플레이를 하겠죠. 대통령에게 윤이 충성을 갖다가 저버린 건 아니다. 믿어달라.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했을 거고 문 또한 윤석열에 대해서 양정철에게 믿지만은 좀 선이 너무 나갔다. 왜 조국을 자꾸 건드렸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굴러왔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양정철이 윤만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 양정철이 또 누구하고 가깝냐면 이재명이하고 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정철이 이재명하고 가깝기도 하니까 지금 문 입장에서는 친문이 아닌 비문 후보 두 사람, 유력 후보 두 사람, 1, 2등을 하는 두 사람을 양정철이 다 잡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양정철이 그야말로 자기 대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카드를 잡고 있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정철을 당분간 한국 정치에서 떼놔야 친문 세력이 안심하고 자기 대권 구도를 공작해 갈 수 있는데 양정철이 한국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친문 쪽으로서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정철은 이미 친문에서 벗어나서요. 문의 비주류, 원래는 문의 오리지널이었지만 이제 확실한 비주류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양정철이 차라리 문하고 관계없는 적대적인 입장이라면 공격을 해서 제거하겠지만은 문하고 옛날에 티벳 트래킹도 같이 가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망한 이후에 정치 안 한다고 변호사로 들어앉은 문을 데리고 나온 양정철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한다면 정권은 양정철을 그렇다고 적대감을 보여서 쉽게 제거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양정철에게 여러 가지 비리를 넣어서 양을 제거하러 들면 양 또한 문에 대해서 그냥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양을 제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에 두게 되면 어떤 행태로든 윤석열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재명도 커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양정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카드 중에 하나에 자기 대권 구도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일단 양정철을 한국에서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양정철이 대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양정철을 CSIS라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보낸다는 거예요. 과거에 양정철이 민주정책연구원장을 할 때 세계의 유력 연구원들과 교제를 맺는다면서 CSIS도 가서 존 헨리 회장을 만났고 또 이 회장이 한국에 왔을 때도 양정철과 따로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양정철이 존 헨리와 여러 차례 만나서 교감을 가졌고 그래서 양정철이 어쨌든 지난 총선 승리에도 전략적으로 지금 180석을 얻는데 기여한 것도 맞아요. 총선 다음 날 다시 이제 조용히 있겠다고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직을 내려놨는데 보통 보면 기여하면
자리를 차지하는데 왜 양정철은 기여하면 그 다음에 일이 끝나면 떠나야 되는가? 이게 지금 문하고 양정철 사이의 일종의 미스테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간에 김정숙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양과 김의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양이 마지 못해서 도왔다 하더라도 오래 있으면 또 벼락을 맞게 될 거기 때문에 피해 다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서 비롯된 양의 앙심이 윤석열과 이재명 등을 지지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문이 양을 신임하든 신임하지 않든 어느 순간에 양의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또 자연스럽게 노영민이 후임 비서실장 하마평에 올랐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사실은 저는 양정철이 문 임기 하에서 어떤 벼슬을 맡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문 내부에 있는 정서가 양정철을 비춰놓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양정철을 또 완전 배제시키고 따돌리거나 제거하려 하다가는 터질지 모르는 폭탄 때문에 겉으로는 양정철을 대우하면서 뭐 양정철이 통이 넓어서 한자리 안 하고 정권에 기여만 하고 밖으로 맴돈다. 또 뭐 혹은 양정철이 이미지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미지로 보면 양정철이보다 더 못됐고 독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수두룩한데, 양정철이가 이제 와가지고 뭐 이미지 추미애하고 양정철이하고 놓고 보면 이미지가 양정철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 양정철의 강성 이미지를 가지고 정권에 부담이 안 될란다, 이 말은 지금 이제 도저히 납득이 되거나 인정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양정철이 자기가 사양을 하고 누구를 추천했다지만 저는 이것도 거짓말일 거라고 봅니다. 양정철은 이번에 자기를 시켜주는가를 한번 봤을 거라는 거 봐요. 언론에서는 자꾸 무슨 그 양정철이 대통령 비서실장 뜻이 없다 했지만은, 세상에 정치판에 뜻이 없으면 양정철은 어디 뭐 자영업이나 식당이나 열어서 살든가 아니면 성직자나 되거나 자연인이 되거나 하는 게 낫지, 정치판 언저리에서 계속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엮고 하는데 직책에는 욕심이 없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양정철이가 좀 나가 있지만은 문희 레임덕이 완전히 와버리면 양정철이 귀국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4월달 재보선 진행을 지켜보고 양정철이 문희 레임덕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양정철과 또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것은 흔히 중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정치권에는 중도 세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기회에 따라 여기에 저기에 아무나 계산만 맞으면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중도 세력이겠습니까? 어쨌거나 홍석현이가 여시제라는 걸 만들어 놓고 뭐 그 자체에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의 틈을 포착하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또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역할을 꿈꾸고 있죠. 근데 문이 건재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기다가 이제 문의 힘이 빠지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홍석현의 중앙일보, JTBC 등이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때는 삼성하고의 관계가 많이 지난 대선에서 뭐 삼성의 말 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어그러졌지만, 그 이후에 제가 볼 때 홍석현과 삼성 관계는 홍석현이 머리를 숙임으로써 정리가 됐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홍석현은 지금 철저하게 자기 대권 방향에 대해서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삼성, 그와 여러 가지 정관계가 얽혀있는 홍석현, 이 부분에서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조중동이 또 앞으로 이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동아는 사실상
요즘 삼성이 옛날에는 중앙이 삼성 거였지만 이제는 중앙에는 홍석현이가 하도 애를 먹이니 동아가 더 삼성하고 가까워진 어떤 기관지처럼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도 광고나 여러 관계에서 삼성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중동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중도 후보를 띄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보수에서 나서서 독자적으로 대권 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뜰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본 보수가 변하는 시대에 대한 감각을 놓쳐버렸고 그걸 깨달아서 시대의 변화를 앞서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는 게 지금 만들어질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닳고 다른 홍정욱 이야기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한번 보시오. 또 나경원, 오세훈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는 제가 봤을 때 이미 불임 단계에 접어들었고 보수가 가세한 중도가 이제 거기에는 또 아마 문가리와 등을 지고 가세한 일종의 여건에 있지만 문하고는 관계가 먼 사람들이 또 좀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문의 레임덕이 가시화되면 더불어 거수기당이 대선 불임 정당으로 되면서 거기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중도 쪽으로 탈당해서 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현 상황으로 보면 다음 대선에서 문이 후보를 내어서 창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럼 보수로 넘어오느냐? 보수가 현 상태로 지금 정권을 탄압해 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누구냐? 보수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서 중간쯤에 선 사람들이 지금 유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이제 윤석열과 안철수 같은 부분이죠. 지금 여권의 이낙연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 이재명이 남아있지만 이재명을 가지고 밀어서 여권이 하나가 되어서 밀지도 의문이고 또 문가리가 레임덕이 작용하게 되면 일부는 이재명에게 붙겠지만은 아마 여권의 일부는 떨어져 나와가지고 중도로 붙거나 또 친문 세력들은 끝까지 비토 세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그 20% 초반 언저리에서 계속 묶여있는 이유가 이재명의 확장성에 대한 명백한 한계가 지금 드러나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붙인다면 이건 또 판이 보수는 존재감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치권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 목도 챙겨야 되니까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전제로 해서 대선판을 몰고 갈 거다. 대선을 앞두고 4월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급격하게 개헌론이 대두되어서 갈 수 있다. 그때 이제 양정철이가 등장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정철은 홍석현하고도 가까울 걸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고요. 증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철은 어차피 지금 친문이나 여권에서 배제된 마당에 그때는 이제 친문 쪽을 떠나서 중도에서 대권 게임을 갖다가 하겠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양정철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은 몇 달이고 양정철은 4월 재보선이 끝나고 문이 레임덕이 온 상황에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홍석현 등 중도 세력과 손을 잡고 모종의 게임을 할 거다. 자, 그럴 때 양정철은 여전히 윤석열을 밀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